나만 그렇겠지만 부부의 세계 13회를 보면서 거침없이 산을 타고 있는 듯한 상황이 떠올랐다. 암튼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아들의 세계 혹은 지선우의 불행 대서사시. 늘 본 듯한 부부의 세계 13회 줄거리 및 감상평 정리하면 미치는 게 정상인 이준영. 나는 지선우가 좋은 엄마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6회에서 지선우는 이준영을 놓고 벌어진 이태호와의 양육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한다. 다짜고짜 이준영을 학교에서 빼내. 사이드미러도 나가버린 차에 태우고 목적지도 말해주지 않고 난폭 운전을 해가며 이준영을 강변 같은 곳으로 납치하듯 데려가 버렸거든. 뿐만 아니라 이태호를 빡치게 만들어 자신을 폭행하게 만들고 이걸 이준영이 보게 만든다. 참고로 당시에 이준영은 초등학생이었다. 초등학생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정신과 상담은 필수로 보이는데 그냥 직장인도 아닌 무려 잘나가는 의사인 지선우는 이런 상황을 겪은 이준영의 멘탈을 방치하고 공부 타령만 줄기차게 됐다. 그런데 이준영은 당시 이태호의 폭행 사건이 지선우의 자작극임을 알아버렸다. 당연히 지선우에 대한 이준영의 분노 혹은 반감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준영은 그렇게나 시끄럽게 이혼한 부모가 이혼한 후 합방하는 것까지 목격해버린다. 진짜 이 정도면 이준영이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한편 지선우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고산씨가 떠들썩하게 이혼을 했으면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고산을 떠나는 게 맞아 보였는데 지선우는 고산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다는 것. 솔직히 저런 이혼을 했으면 나이도 어린 이준영이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당연한데 대체 지선우는 무슨 생각으로 고산에 계속 남은 건지. 지선우의 불행 대서사시 13회에서 지선우를 보면서 확실하게 생각한 건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과 자식 복도 없다는 것. 참고로 지선우의 부모님은 지선우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며 사망했다. 즉, 지선우는 부모 복이 없다. 심지어 남편인 이태호는 불륜질을 한다. 즉, 지선우는 남편 복도 없다. 이 와중에 이준영까지 사고를 친다. 즉, 지선우는 자식 복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부부의 세계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부모 복은 없었던 지선우라는 여자가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 드라마로 기억될 것 같다.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13회에서는 설명숙의 TMI 하나가 나온다. 그건 바로 성격 이상한 설명숙의 부모님은 설명숙이 어렸을 때 이혼했다는 것. 그리고 설명숙처럼 이혼 가정 출신인 이준영은 성격이 이상한 설명숙보다 더 심하게 엇나가 버린다. 그래서 찜찜했다. 이유는 이 드라마 때문에 누군가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면 설명숙과 이준영이 생각날 것 같고 당연히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이밖에 지선우와 이태호는 두 사람이 합방한 날이 이준영이 외박한 날과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확실하는 생각을 하는 두 사람이다. 결국 두 사람은 이준영에게 그날 집에 왔었는지 대놓고 묻는데 이 장면은 좀 구멍 같았다. 이유는 지선우는 박인규 때문에 집에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었다. 물론 이 CCTV는 박인규가 부셔버리긴 했지만 지선우가 나중에 CCTV를 고친 걸로 기억한다. 그럼 이태호와 합방한 날에 이준영이 집에 왔었는지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았을까? 대체 왜 이준영한테 직접 물어보는지. 이준영이 일으킨 폭행 사건 때문에 지선우가 무릎까지 꿇은 건 정말 바람이었다. 지선우를 너무 심하게 코너로 모는 것 같았기 때문. 그리고 무릎까지 꿇은 지선우 때문에 이준영의 학폭 처분을 막아준 여다경은 좀 재수없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준영을 생각한다면 지선우는 여다경에게 감사해야 할 듯. 궁금한 건 이준영에 대한 여다경의 진심. 그러니까 여다경이 정말 진심으로 이준영에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지선우에게 복수하려고 이준영에게 잘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 불륜 중독자인 손재혁이 잘하자 행복해하며 재결합 생각까지 하고 있는 고예린 vs 불륜을 저지른 이태호와 이혼한 후 아들 때문에 불행해진 지선우를 보면서 불쾌한 이유는 남편이 불륜질해도 여자는 참고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메시지가 은연중에 느껴지기 때문. 참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래서 고예림의 결말은 손재혁과의 재결합이 아닌 새로운 남자를 만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준영도 손절하고 완벽하게 혼자 살게 된 지선우는 한반도를 들썩이게 하는 유명 의사로 성장하는 결말을 누렸으면 좋겠고
이태호와 여다경과 함께 살게 된 이준영은 계속 사고를 쳐서 이태호와 여다경 가족을 헬로 인도하는 결말을 보여주면 좋겠다. 해강이 엄마에게 무릎까지 꿇은 지선우는 병원으로 돌아와 폭풍 진료를 한다. 그런데 이때 생리불순과 민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여자를 진료하는 지선우의 모습이 꽤 길게 나온다. 그래서 이준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지선우가 이 환자를 상대로 의료사고까지 내서 추가로 고생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건가? 라는 찜찜한 예상도 하게 된다. 뜬금없지만 13회에서 임팩트 있게 등장했던 오징어 땅콩 과자가 먹고 싶어졌다. 부모는 완벽한 당근인 동시에 완벽한 채찍이고도 싶어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해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도할수록 아이들만 미치게 할 뿐이고 그 불안 또한 아이들에게 전이 되기 십상이다. 준영이에게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당근 같은 사람, 어머니가 채찍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선우와 이태호가 이혼을 앞둔 시점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길 바란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나이일 때에는 당근이 더 필요할 테니까. 하지만 지선우는 비속살의 음모를 꾸미면서까지 아들을 얻어냈고 그 뒤로는 헬리콥터맘이 되어 아들을 몰아붙였다. 준영이가 엄마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저항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이제 아무런 완충 없이 엄마가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게 되었고 엄마의 걱정 어린 말에서조차 자신의 존재를 억압하고 당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을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반항심도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처지가 지선우의 끔찍한 자작극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는 이태호가 돌아온 뒤로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엄마가 억울한 걸 알면서도 정작 엄마가 더 믿고 아빠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정작 아빠가 더 편하고 믿음직한 마음. 부부의 이혼이 아이를 이러한 모순의 지옥에 가둔 셈이다. 준영이의 도벽도 이러한 무의식의 발로가 아닐까 싶다. 굳이 따지자면 죄책보다는 피피나 무차별한 저항에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준영이는 이태호와 여다경이 구축한 새로운 부부의 세계에서 안식하기를 선택한다. 표면적으로 여기에는 아무런 혼란도 구속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태호는 다시 지선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섹스 장면을 아이에게 노출했는데 이는 준영이의 세계를 다시 무너뜨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태호는 불륜으로 애초에 이러한 혼란을 창조한 원죄가 있었으니까 준영이는 결국 아버지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태호는 지선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선우와 준영이의 사이를 이간질한 걸로 모자라 아이를 다시금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이는 부모로서 정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상처를 남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다경은 어머니 노릇을 통해 새로운 보호막이 되어 준영이로 하여금 이 모든 혼란과 불쾌를 지선우에게 투사하도록 한다. 자신과 이태호가 구축한 세계를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준영이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로 인해 결국 준영이가 가장 의지하는 상대가 여다경이 되어버린 엉뚱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세계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다경은 준영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이는 억압과 동료를 오가는 불안정한 부모라도 자신을 사랑해준다면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혼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랑과 돌봄이기 때문이다. 결국 준영이는 지선우도 이태호도 모두 미워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태호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그가 여다경과 쌓아올린 새로운 세계 역시 반쪽짜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13회 찹으로 지선우의 세기는 끝났다. 자식에게 부모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행복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데 앞으로 준영이에게 이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선우는 준영이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자식밖에 남지 않은 본인에게는 세계의 끝과 다를 바 없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것 같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기가 어려운데 지선우와 이태호는 자식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세계를 무너뜨리며 아이마저 그 잔해 속에 파묻었으니 파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게 때로는 죄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방식대로만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이의 안식처를 무너뜨리는데도 사랑에 빠진다면 무고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그 사랑은 죄가 될 수 있다. 부부의 세계로 보나 아이의 세계로 보나 떳떳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공평하지 않을 순 있어도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부의 세계가 지선우와 이태호,
민현서와 박인규, 손재혁과 고유림을 거쳐 이준영의 세계로 이어지는 전개는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부부의 세계 14회를 보면 지선우는 무단결근이라는 사고까지 치는 것 같다. 참고로 13회에서 잠깐 나왔지만 연차를 쓴 지선우 때문에 병원 상황은 개판이 된 것 같은 느낌. 당연히 잠수를 탄 지선우 때문에 병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여혐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공지철 원장이 또 어떤 여혐 발언을 할지 벌써부터 극혐이다.